언론의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의 우리네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측하려 합니다. 집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은행 가계대출이 17개월 만에 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난 10여 년 동안 집값이 올랐는데 또 오른다고 생각하는 건 왜일까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런저런 의구심들이 계속됩니다. 확실한 건 우리네 생각대로 삶이 쉽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데, 쉽게 돈을 벌 수도 없을 뿐더러 금세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값이 꽤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지난 10여 년 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 2019년 하반기쯤에 집값이 조정이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반전해서 거품이 더 커져서 지금 이 모양까지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앞으로 사람들이 부동산보다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것, 원금을 납부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융권들이 서서히 이제 집값, 이제 대출을 쪼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쪼이고 또 나중에 뭘 요구하겠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죠. 빚진 사람들, 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대출 금리를 더 높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결국에는 잡힌 물고기한테 더 가혹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 지금도 계속 대출을 하겠다. 빚을 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좀 많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럴 리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수월하게, 너무 쉽게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믿으면 그 쉬운 생각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강요당하고 뺏기고 송두리째 휩쓸릴지 이제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5천만 원밖에 없는데 5억짜리 집을 사겠다고 덤벼듭니다.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입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제정신일까?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에 집을 사고 파는 행위를 몇 번 하겠습니까? 5번 하겠습니까? 10번 하겠습니까? 뭐 많아야 5번 내외일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파는 건 마음대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15억이다, 20억이다, 30억이다. 너무 쉽게 얘기하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현실은요.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 싶은 거죠. 그냥 2채 중에 1채 팔고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욕심 때문에. 욕심이 그 사람을 스스로를 더 어렵게 살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에이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5채 가지고 있고 7채, 10채 가지고 있는데 다중채무자인데 한두 채만 팔아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못 파는 거죠. 뭐라 그러냐? 집값이 올랐는데 지금 팔면은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돼서 억울해서 못 팔겠다라는 거죠. 버티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안 팔 거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뭐 그 사람의 생각이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감당할 수 있냐? 감내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집 사가지고 금방 팔자 고치고 시액 차익 봐서 돈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생각들이 여지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안 먹힌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삶을 냉정하게 내다보고 살아도 이 삶이 우리를 배신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죠. 겁나죠.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잖아요. 소득은요. 소득은 제자리 걸음.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이래저래 공공요금도 오른다고 하고
한국 경기는 안 좋아진다 그러고 저출산이라 그러고 이게 뭐 어디에 기대 가지고 살아야 될까? 걱정이나 염려가 많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노인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청년은 안 보이고 어린아이들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왜 그럴까? 왜 이 모양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급등한 감당 못할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만들었고 또 뭐 정년 연장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직장에서 결혼을 바라지 않고 출산을 바라지 않고 양육하는 분위기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물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밥을 굶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런 혼돈과 혼란이 극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궁지로 몰리고 비트하고 연끌하고 뭐 코인이나 주식 이런 데 더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현실을 극복하거나 드라마틱하게 괜찮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대응책이 안 보이니까 뭐 아니면 도다 모험을 해야겠다 도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코인이나 주식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16년이었나요? 2017년이었나요? 비트코인이 뭐 100만원 150만원 이럴 때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게 5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되니까 저게 도박이다 저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뭔가 홀려도 한참 홀린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비정상인 시대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노예로 전락시키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겁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삶이 엉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대출이 늘고 있다. 참 정말일까? 과연 저 대출이 계속 유지가 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죠. 앞으로 이제 금융권들이 경기대금 완충자본 이제 1% 적립하고 2%, 2.5% 적립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 줄어듭니다. 대출 줄어들고 이제 대출받은 사람들의 대출 이자도 올라갈 것이고요. 점점 상황이 급변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업이든 정부든 가게든 가게 중에서도 자영업자 대출이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내관이 돼서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도처에 깔려있는 사방이 지뢰밭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단돈 만원이든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모아서 현실을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마련해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